성공하는 습관, 매일 독서.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입니다. 파트 3. 예리한 통찰력. 몇 수 앞을 내다본다. 목적을 잊은 채 방법에만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저놈의 벌레집을 어떻게 떼어내지? 그래. 막대기로 집어서 떼어내면 되겠군. 잠시 후 창고 안에서 막대기 2개를 들고 나온 그는 마치 젓가락으로 집듯 도롱이 벌레집을 떼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 막대기가 굵고 긴 나머지 그 끝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벌레집이 제법 야무지게 매달려 있어 좀처럼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개를 젖혀가며 기를 쓰고 있는데 마침 집 안에 있던 아들이 마당으로 나오면서 물었다. 아버지 뭐하고 계세요? 이놈의 도롱이 벌레집을 떼어 없애려는데 좀채 잡히질 않는구나. 그러자 아들이 배를 잡고 웃으면서 말했다. 참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몽땅 잡아드릴게요.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굵은 초를 하나 찾아 들고 나와 막대기 끝에 잡아매고는 불을 붙였다. 그러더니 그걸 들어 높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도롱이 벌레집을 하나씩 촛불로 태워서 죽이는 것이었다. 아차,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롱이 벌레집을 떼어내려고만 하다니. 목적은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는 아들의 행동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목적은 잊은 채 방법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토류의 원점에 서다 중에서. 더 잘하려고만 하지 마라. 다르게 생각하라. 창의적인 방식을 택하건 택하지 않건 그것은 당신에게 달렸다. 특이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토드 마초버, MIT 미디어랩 책임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경쟁업체 경영진이 직원들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디테일에 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시라피 화이트. 세상을 깨우는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향수의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향수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가 뭔지 제대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 그 많은 향수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향수를 고르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다. 향수를 고르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직접 향을 맡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서너 개 이상의 향을 맡으면 후각이 마비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눈으로 향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 향수는 향의 특성과 재료, 그리고 그것을 담는 병 모양을 통해 각각의 제품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여름엔 뭐니 해도 시원한 바다 느낌이 나는 향수가 제일이다. 그래서 이름부터 아쿠아, 쿨, 블루, 오션 등이 많다. 색깔은 연한 하늘색이나 파란색이 대부분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함을 느낄 수 있다. 향수병 역시 시원스러움을 강조한 모양이 많다. 향수는 본질적으로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맡아보지 않고도 향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향수의 이름과 색깔, 형태가 하나로 어우러져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어필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특히 요즘처럼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는 신제품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짧은 순간 눈으로, 귀로, 느낌으로 고객의 마음에 강렬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이름, 색깔, 형태가 첫 인상을 좌우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세계 문화다. 문화와 정서의 다양성보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인 사람에게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것은 관심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후진국 사람들에게는 화려함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가격이 적당한지가 주된 관심사다. 가전제품 역시 과거에는 기능이 우선시되었다. 색이나 형태, 브랜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값싸고 튼튼한 제품이면 되었다. 오죽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두고 백색 가전이라고 했을까. 이는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대부분이 하얀색 계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은 말이다. 내가 전략 마케팅 팀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됨에 따라 가전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당연히 백색 가전 일색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품을 선보여야만 했다. 수많은 논의 끝에 우리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고 상위 계층의 품격에 맞춰 과감하게 빨간색을 도입하였다. 또한 일반 철제로 되어 있었던 냉장고 문에 고광택을 입혀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한층 더 높였다. 기존 라인과 컨셉을 달리한다는 것은 이름과 색깔, 형태, 즉 명, 색, 형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딸려 있다. 물론 기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명, 색, 형이다. 하지만 사람은 이름만 바꿔서는 쉽게 자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개념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름, 색깔, 형태를 동시에 바꾸어서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차별화를 시도하라. 문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 막연히 큰일이다 라고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프린터를 이용하는데 이면에 토너 가루가 자꾸 묻어나오는 문제가 생겼다고 하자. 이는 프린터의 롤러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려면 공기가 필요한데 이때 유입되는 공기에 토너 가루가 함께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듯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엔 해결 과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즉, 프린터 롤러는 돌아가되 용지에 토너 가루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이것저것 다 건드려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단계는 모순을 찾아내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모순된 상황 때문이다. 즉, 프린터에 공기만 들어가야 하는데 토너 가루도 함께 들어간다는 것은 깨끗한 인쇄에 모순되는 상황이다. 이 모순을 해결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프린터 롤러가 회전하는 방향과 다른 쪽으로 공기가 흐르게 하면 토너 가루가 더는 용지로 날아가지 않는다. 즉, 롤러 회전과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기존과 다르게 반대쪽으로 펜을 설치하는 것이다. 명, 색, 형을 뽑아내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원리다. 기존의 백색 가전이 평범하고 차별점이 없다 보니 고품격, 프리미엄 제품 시장의 창출이 어려운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기능과 크기로 가격이 책정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름, 색깔, 형태의 차별화를 시도한 결과 얼마든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컨셉을 만드는 3요소. 차별화, 세분화, 집중화.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컨셉을 만드는 것은 모든 기획자의 꿈이다. 하지만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조물주의 몫이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기존의 것과 비교해서 전혀 다른 것을 끄집어내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차별화, 세분화, 집중화는 새로운 컨셉을 만드는 핵심 키워드다. 따라서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컨셉을 만들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토대로 의문과 생각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이미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기존의 것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을까? 좀 더 잘게 쪼개어 보면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새롭고 디테일한 것에 집중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다. 병원 하면 생각나는 것은 아플 때 찾아가서 치료받는 곳이다. 그런데 내가 정말 아플 때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서 병원에 가는 것이 가능할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구급차를 부를 수도 없다. 더욱이 부를 사람이 없다면 정말 난감할 일임이 틀림이 없다. 인도의 아라빈드 아이 케어 시스템은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하여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기본적인 진단 도구를 갖춘 원격 진료 차량을 운영하면서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이른바 움직이는 병원이라는 새로운 컨셉이었다. 새로운 컨셉은 기존 시장에서 공룡처럼 존재하는 1위 업체를 추월하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한데 국내 조미료 시장은 미원천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다가 출시되어 판을 새로 짜버렸다. 당시 탤런트 김혜자 씨가 CF에 출연하여 다시다는 천연 조미료예요 라는 한마디로 다른 모든 조미료는 화학 조미료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 결과 다시다는 천연 조미료란 새로운 컨셉으로 미원은 물론 다른 조미료마저 소비자들이 주저하는 식품으로 인식시켜 단숨에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나 역시 새로운 컨셉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적이 있다. 전자제품이 양판 할인점으로 유통이 확대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당시 수입 개방이 가속화되어 국내 제품은 물론 외국 제품까지 여러 회사 제품을 한 곳에서 파는 양판 할인점이 득세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달랐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유통 컨셉을 만들기로 하고 삼성 제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를 만들었다. 제조업체가 자기 제품만 판매하는 대형 매장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주위에 우려 섞인 말이 많았다. 혹자는 여러 회사 제품이 아니라 단독 제품만 취급하면 소비자가 많이 오지 않을 텐데 라며 걱정 아닌 걱정을 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저게 유통창고지 매장이야? 틀림없이 망할 거야 라며 대놓고 혹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우려에 대한 반박에 치중하는 대신 현장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고객이 찾아오면 친절한 서비스는 기본이고 상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 것이다. 결국 내 예상대로 고객은 이런 서비스와 상품 설명에 매우 만족해했고 혹자들의 걱정과 달리 새로운 유통과 판매 공간으로 주목받는 데 성공했다. 기존 질서, 기존 관행에 벗어나야 새로운 것이 보인다. 포프리라는 회사에 강의를 간 적이 있다. 포프리는 달걀을 24시간 이내에 산지에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여 싱싱하게 먹을 수 있게 한다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회사로 처음에는 기존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복잡한 과정을 가진 식품 유통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많았다. 그러나 빠르고 싱싱하게 달걀을 배달한다는 컨셉이 웰빙 문화와 멋지게 결합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통과 판매 방식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역발상은 기존의 생각과 관행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 기존의 것, 기존 질서, 기존 관행을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면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항상 주변의 것을 차별화, 세분화, 집중화라는 심한으로 보라.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컨셉을 만들 수 있다.
모순을 극복해야만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10여 년 전의 일이다. 일반 가정의 냉장고 보급률이 99%에 달할 만큼 국내 냉장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당연히 공장 가동률은 갈수록 낮아졌고 매출과 이익 역시 뒷걸음질 쳤다. 신기한 점은 냉장고 시장의 총 수요는 감소했지만 500리터 이상의 대형 냉장고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중이었다는 것이다. 탈출구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대형 냉장고 시장은 외국의 고급 양문형 냉장고가 이미 석권하고 있었다. 그것도 별다른 마케팅 노력도 없이 말이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지가 당시 우리의 지상과제로 떠올랐다. 일단 장애 요소가 적지 않았다. 우선 최고급 대형 프리미엄 냉장고를 사려는 고객 대부분이 국내보다 외국 브랜드를 훨씬 선호한다는 점이었다. 그때까지 국내 기술로 양문형 냉장고를 만들어보지 못한 것도 약점으로 꼽혔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마케팅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처럼 긍정의 신호보다 부정의 신호등만 깜빡이자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 부서와 개발, 마케팅 부서 간의 진통 역시 만만치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전체 냉장고 시장에서 지금의 지위마저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점, 약점 분석을 통해 세계 최고의 냉각 기술과 최신 생산 설비, 전국적인 유통망과 서비스망 등의 장점, 그리고 아직 한국형 초대형 냉장고가 없다는 기회 요인을 이용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제품 개발에 착수. 얼마 후 초대형 프리미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였다. 기술력에서 외국 유명 제품에 전혀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망과 서비스 역시 모자람이 없었다. 그 결과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지 2년 만에 브랜드 인지도가 15%나 급성장하였고 지금은 국내 양문형 프리미엄 냉장고가 세계 냉장고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마케팅 전문가인 해리 베기드는 이렇게 말하는 바 있다. 더 잘하려고만 생각하지 마라. 다르게 생각하라. 모순을 해답의 키워드로 생각하라. 모순을 골치 아픈 과제나 뛰어넘을 수 없는 벽으로만 생각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모순을 극복해야만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으로 가라. 모순을 해결하는 답은 현장에 있다. 한때 민들레 영토라는 카페가 전국적인 붐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와 유사한 카페가 곳곳에 생길 정도였다. 민들레 영토는 차값을 받지 않는 대신 문화비를 받았다. 이 역시 그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컨셉이었다. 탄생 배경 역시 재미있다. 민들레 영토 지승용 대표는 본래 목회자로 목회 활동을 그만둔 후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중 인사동 어느 찻집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꽤 오래 자리 차지를 하고 있었는지 주인이 다른 손님을 받아야 한다며 그만 나가달라고 했다.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편안하게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찻집을 찾는다. 그런데 그날 지 대표는 졸지에 차만 마시고 거리로 내몰리는 어이없는 일을 당한 것이다. 이에 지 대표는 편하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찻집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종잣돈 2천만 원으로 신촌에 10평 남짓한 가게를 열었다. 그런데 그만 무허가 건물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 커피와 음료를 팔려면 영업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무허가 건물이라서 허가가 나지 않는 모순에 빠진 것이다. 이때 지 대표는 완전히 새로운 컨셉을 생각해냈다. 고객들에게 커피값이 아닌 문화비란 명목으로 카페의 입장료를 받기로 한 것이다. 입장료를 대고 들어와서 대화나 독서, 스터디를 하면 커피와 음료를 공짜로 준다는 역발상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커피가 아닌 공간을 판다는 새로운 컨셉을 통해 모든 모순과 문제점을 말끔히 해결하였다. 책상 앞에 앉아만 있어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변수 많은 현장의 모순을 보고만 받아서는 입체적인 파악이나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명, 색, 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간단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문제점 역시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야기해야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모순을 해결하는 정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나아가 모순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늪이 아닌 진화와 발전의 근원임을 명심해야 한다. Winning Habit Activity Tips. 벤치마킹 할 때는 세 가지를 분석하라. 왜 유명한지를 살펴라. 기술, 경험 등이 유명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 보라. 제품뿐만 아니라 기업도 색깔이 있다. 어떤 형태인지도 보라. 제품을 만들고 일하는 방식 역시 각자 다르다. 오늘 우리는 파트 3에 접어들었어요. 벌써 파트 3이 됐네요. 파트 3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제목을 살펴보면 더 잘하려고만 하지 마라. 다르게 생각하라. 그리고 현장으로 가라. 가서 직접 보고 듣고 깨달아라. 실수는 실패를 낳고 실패는 더 큰 성공을 낳는다.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이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행동하는 것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내가 잘하는 길인가? 내가 어느 것을 두고 행동했을 때 그 행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부터 파트 3를 접어들게 됐기 때문에 파트 3를 함께 하는 동안 파트 3에서 예리한 통찰력, 몇 수 앞을 내다본다. 이 파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민들레용토라는 카페가 나오면서 굉장히 반가운 이름이었어요. 이제 나이가 슬슬 나오네요. 이 민들레용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들 추억에 접어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